데이터를 기술로 보지 말고 데이터를 그냥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해라.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데이터에서 결론을 내리는 어떤 기술들이 다 발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데이터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부분이 오히려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 통계나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문제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스킬만 배우면은 되게 잘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주변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데이터 과학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데이터를 통해서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삶에서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작년에 첫 아이가 나와서 너무 모르는 분야잖아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를 모아보자 하고 그냥 애가 자고 일어나는 시간, 언제 우유를 먹는지, 배변 언제 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100일 전쯤에 한국에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 갔다 와서 생활 습관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애기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애기가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모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아내에게서 굉장히 칭찬을 받은 첫 번째 경험이었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와서 컴퓨터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는 각종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 평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스냅이라는 회사로 옮겨서 스냅챗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다양한 퍼블리셔들이 스냅챗에 컨텐츠를 올리거든요. 2억 명 정도 돼요.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는 컨텐츠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제 다양한 어떤 취향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컨텐츠랑 매칭을 해주고, 그 매칭된 결과를 검색과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뭔가 기록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종이에 하면 이제 나중에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제 전자 컴퓨터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컴퓨터로 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그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거기서 시작을 해서 기록이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모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일어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개인의 행복도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행복도라는 것도 데이터화할 수 있겠다. 스스로한테 너 오늘 얼마나 행복하니?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답변을 계속 모으면은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도를 계속 모아서 분석하는 일을 10년 정도 했었어요. 해서 제가 언제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단서를 얻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놀라운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놀 때 행복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 거에 대한 뭐 죄책감 같은 게 없어졌죠. 왜냐면 그게 더 행복한 일이니까. 직접 본인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공개 데이터가 있어요.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모아서 뭔가 해보기보다는 남이 이제 분석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든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현명한 데이터 소비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의심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하되, 의심을 해서 이제 걸러진 거는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 과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2000년대 후반에 빅데이터가 한창 열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해야 된다. 그때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이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대학원 수준의 어떤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 지금은 거의 고등학교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제한된 분야에서만 데이터를 사용을 하다가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다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선 통신 기술이 처음 발달할 때는 전신 이제 몰스 부호 같은 걸 가지고 그 부호를 아는 사람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전화기를 들고 통신을 할 수 있는,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관련된 기술도 오래 뜨는 기술이 몇 년 뒤에는 그냥 시스템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 기술을 안다는 게 전혀 차이를 만들지 못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딥러닝 자체도 범용화가 되고 있어요. 범용화가 된다는 게 딥러닝을 몰라도
클라우드 같은 데서 알고리즘을 꺼내다가 쓸 수 있는, 데이터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차곡차곡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데이터를 전공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듯이 데이터 관련된 스킬을 배워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순간 데이터 과학이 그렇게 특별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데이터 쪽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의 고유 분야는 갖고 있는 편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데이터 기술을 몰라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데이터 관련된 이제 기술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원래 하고 싶은 일, 내가 예를 들어 뭐 패션에 관심이 많다, 패션을 공부하면서 데이터를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패션 쪽에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패션 트렌드를 예측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알면서 패션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접목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가 돼도 데이터 과학자가 할 일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90%의 데이터 문제는 90%의 사람이 풀 수 있겠지만은, 그때도 이제 한 10%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굉장히 다양한 롤의 이제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다 이제 경험치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경영자한테는 좀 더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문제 뭐 개요부터 이렇게 다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데이터를 봐야 되는 어떤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만들기보다는 대시보드라고 보통 하죠.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냥 매일 데이터를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받는 주체의 어떤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그 소통 방식이 매번 달라지는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데이터 과학자로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는 게 웬만큼 벌어서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실리콘밸리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한국에서 잘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환상보다는 역시 데이터를 모아서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